부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최근은 근로소득을 통한 부자 진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근로소득이 정말 진짜 근로소득인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우리 근로소득으로 부자 될 수 있었던 거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지텍스 김수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갖고 영상을 보게 될지 나름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결국에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아끼고 모아서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년마다 KB금융그룹에서는 부자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패턴화를 해서 보고서로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저랑 같이 이번 시간 한국 부자보고서 요약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같이 분석도 해보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부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도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저 찾아주실 거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 부자는 2023년 45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2,7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의 정의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림 1을 보시면 한국 부자 수 추이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의 추이를 보면 202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023년에 잠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금융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는 9천 명으로 부자의 1.9%, 이들의 금융자산은 부자 금융자산의 41.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구분별 부자수 추이를 보면은 자산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초고자산가가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의 70.6%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수도권에서만 전년 대비 23,9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림 5를 보시면 지역별 부자수 추이가 수도권에서만 유독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부동산 자산은 2,543조 원으로 2022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만 비교해도 거의 900조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자산가가 60.3%로 가장 높았고 고자산가 이상은 48.2%로 상대적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림 9를 보시면 고자산가 이상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규모보다 자산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알아볼게요. 부자들의 총 자산은 56%의 부동산 자산과 37%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었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자산가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고자산가 이상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잠깐 주춤했는데 2023년에 다시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구성비 추이도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을 한번 볼게요. 한국 부자는 2023년에 전년에 대비해서 위험추구적 투자 성향이 약해졌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림 12에서 자산 구성비를 보면 30억 원 이상대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을 보자니 안정추구형이 꾸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아도 예금, 적금이나 보험금 이런 금융자산이 많다면은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사례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 19를 보시면 수익을 발생했다는 경우가 조금 더 늘었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좀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시드머니가 많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다음은 한국 부자의 미래투자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단기자산 운용 계획으로 예적금과 주식 투자를 늘리고 일부는 금리가 고점일 때 채권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번 그림을 보시면 예적금과 주식 채권이 1, 2, 3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림 27번을 보시면 대화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6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 채권을 금리가 고점일 때 시작하는 거라고 금년 말 정도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하시네요.
금융자산이 30억 원이나 갖고 계시는 50대 초반 여성분은 적극적인 투자나 주식은 절대 안 하고 채권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금융자산이 30억 원이 갖고 계신 60대 중반 여성분도 뭐 채권을 주로 하고 주식은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30억 원씩이나 갖고 있으면 굳이 주식을 할까 싶기는 합니다. 향후 1년 이내 고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는 주식, 주택, 금 보석으로 부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상품을 더 유망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림 29번을 보시면 주식, 거주용 주택, 그리고 금 보석이 1, 2, 3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림 30번을 보시면 이 주식이 꾸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부자들 자수성가형이든 상관없이 다들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긴 하니까요. 부자들은 고수익 투자처로 뽑은 주식에 대해 투자 기간은 1년에서 3년 미만, 수익률은 24% 정도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기간이 1년에서 3년 미만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연간 기대 수익률은 10%에서 29%까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실 감내율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고 흔히 물렸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물린 주식 많으신가요? 슬프네요.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했던 영향으로 한국 부자는 총 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00억 원을 업무를 하면서는 많이 봤지만 제가 갖고 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규모가 뭐 얼마나 될지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중간값인 100억 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다들. 부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최근은 근로소득을 통한 부자 진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근로소득이 정말 진짜 근로소득인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우리 근로소득으로 부자 될 수 있었던 거였나요? 보시면 부의 원천이 대부분은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다음에 부의 원천을 보시면 자수성가형은 종잣돈 7억 원을 42세에 만들었고 금수저형은 상대적으로 큰 8억 7천만 원을 2세 일은 40세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금수저형이 받은 게 많으니 또 빨리 이뤘겠죠. 근데 이 그림 58번을 보시면 종잣돈을 모을 나이는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모은 투자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수성가형은 급여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종잣돈을 모았는데요. 금수저형은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으로 얻은 자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금수저는 시작부터가 다르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형은 아무래도 위험지향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증권에서 운용하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고요. 금수저형은 안전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운용하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림 61번을 보시면 이거는 총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업권별로 보면 금수저형은 은행권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자수성가형은 증권업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자의 부채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부동산 자산형은 부채가 자산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실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할 의향도 높았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건물이나 집 살 때 대출 안 끼고 살면은 뭐 바보라고 할 정도로 다들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림 85번을 보시면 부채 활용 인식이 부동산 자산형에서 부채는 자산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림 86번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여성분은 앞으로도 건물을 사게 되면 대출을 끼고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가운데 남성분도 건물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쓴다면 이자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옛날에 집 살 때만 대출을 썼고 대출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갭 투자라고 영끌해서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뭐 영끌해서 집 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안정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부자 보고서를 간단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야 부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자들이 어떻게 상속을 하는지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상 이즈텍스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